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년도 경기도 임용 합격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재수를 하고, 이 시험 준비하기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시간이 빨리 흘러서 장수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연쌤 강의는 19년도에 모의고사를 듣고 올해 20년에 연간 패키지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승연쌤에 대한 광고도 본 적이 없고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저는 김은경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서 김은경 선생님의 모고를 듣고 싶었는데 승연쌤을 빼고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9년도에 모고를 들으면서 이왕 결제를 했으니까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고 일단 문제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만약에 내가 올해 떨어진다면 내년에는 승연쌤 걸 강의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년도에 최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차에서 바로 탈락을 했고 그 덕분에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인데 그 덕분에 1월 달부터 쭉 연간 패키지를 들어 지금 이렇게 합격자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공부를 아무래도 오래 길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교육학 강사분 1년 패키지를 들은 적도 있고 김은경 선생님의 강의도 1년 패키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오래 공부할 때는 모고만 듣고 승연쌤 강의만 1년 패키지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은 나는 초수생이다, 좀 재수생이다 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성실하게 들어야지 이 한 가지 마음가짐이 가장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장수생들은 이거는 많이 공감하실 텐데 초수생들은 빠르게 익혀가는 반면에 장수생들은 이미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 때도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아니라 봤던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조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할 때 승연쌤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내가 제일 처음 공부했을 때처럼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불가피하게 코로나가 터져서 직강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인강으로 전환이 돼서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올 뻔도 하였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슬럼프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에 코로나가 거의 1월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스터디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직강만 듣고 선생님이 그 내는 시험 정도만 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 체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이 되진 않았지만 안 되겠다, 스터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승연쌤 카페에다가 스터디원을 모집하여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스터디를 하면서 하루 진짜 1월 때부터 스터디를 할 걸. 그러면 정말 기본 내용과 심화 역학 내용도 정말 충실히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는 배운 내용 중에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우리 같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 아마 초수이신 분들도 있고 좀 장수이신 분들도 있어서 서로 문제를 그대로 내는 분도 있고 좀 변형해서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자율적으로 해서 다만 시간을 정하고 한 문제에 보통 4분에서 5분을 넘기면 저는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4분에서 5분 정도로 잡고 그 문제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좀 도움도 되고 그리고 혼자 풀 때는 풀 수 있던 문제들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앞에 시간을 재고 풀고 바꿔서 채점한다고 생각하니까 몹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성장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를 쭉 진행하고 과교로는
저는 계속 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스터디를 하였어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저는 원래 과교론을 되게 좋아하고 과교론 24점 중에 24점을 다 맞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좀 물리를 전형적으로 못하는 편이라 가지고 과교론을 주관식 문제를 풀이를 적어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스터디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연쌤의 6월 모의고사를 본 후에 안 되겠다.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그 시험 점수와 저는 9월 모고 점수와 나중에 그 말에 하는 모고 점수나 임용 시험 점수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라서 문제가 쉽든 어렵든 조금 평이하게 성적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은 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침에 9시 수업을 사실 오기도 조금 힘들었고 집에서도 맨날 잠들어서 스터디 오기도 조금 힘들고 했는데 아무래도 스터디를 하고 직강을 다니면은 그러한 잠의 부분은 조금 그런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잠이 많고 불성실한 거에 비해서 조금 책임감은 강한 성격이라서 같이 스터디원끼리 하기로 한 거는 반드시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스터디를 짜시는 게 합격으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하면서 동영 스터디가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영 스터디라는 게 예전에 스터디를 할 때는 문제를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조금 나의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고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나오면 저는 심화전작이나 열통계를 매우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내용은 반드시 맞춰야지 저의 평균 점수가 항상 유지가 되고 거기서 잘 못하는 광학을 더 맞추면 뭐 플러스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부분인 심화전작이랑 열통계는 승연쌤 모고를 풀면서 문제가 나오면 그거랑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타강사 모고도 과거 거를 한 번 더 풀어봤고 다른 문제집도 찾아봤고 그리고 올림피아드는 승연쌤이 많이 내시긴 하는데 거기 있는 문제들을 다 병목해가지고 풀어봤고요. 하지만 저는 심화역학이랑 광학을 되게 못하는 편이라서 심화역학이랑 광학은 추가 문제를 풀지 않고 승연쌤이 내시는 문제 정도로만 공부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에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고득점이 목표가 원래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커트에서 10점 정도만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석 이런 목표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실 때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장수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초수나 재수이신 분들은 일단 열심히 가능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 보면 하루는 10시간 하고 하루는 1시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하루에 5시간이라도 꼬박꼬박 그런 생활 습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도 쉬지 말라는 건 사실 좀 오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승연쌤이 얘기하신 것 중에 컨디션을 관리를 잘하고 하루에 8시간씩 자라 이런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게 가장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너무 힘들지만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으로 수험 생활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아까 얘기했듯이 커트보다 10점 정도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게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그 2차에 떨어졌을 때 2차 점수를 78점을 받아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컷보다 10점 맞아야 겨우 통과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차 점수를 보고 2차를 준비할 때 불안감이 되게 높았어요. 왜냐면 저는 시간 강사도 해봤고, 그리고 교육 쪽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8점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시간도 잘 지키고 2차 준비를 잘 했는데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2차는 수업 시연이지 정말 실제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가자들이 채점하기 용이하게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다른 선생님과 짝스터디를 하면서 수업 실연과 나눔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좀 나 이거 했다 뿜뿜 이렇게 티를 낼 수 있게 할지, 그리고 나눔에서는 실현을 어떻게 하면 녹아내서 말하게 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중점을 두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수업 실현에서도 한 1점 몇 정도 깎이고 나눔도 2점 몇 정도 깎이면서 93점이라는 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받고 보니까 이번에는 그럼 커트로 합격했어도 붙는 점수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에 허탈하긴 했는데, 선생님들도 1차를 하실 때는 정말 1차에 최선을 다하시고 2차가 되면 이제 다시 내가 뭐 커트다, 점수가 아주 높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수험생의 마음으로 평가자가 잘 평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면 점수를 더 높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차를 할 때 끝에 저는 과교론 거의 다 맞았는데, 과교론이 다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교론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도 있었지만 한 8월 정도부터 구글 시트를 사용해서 교과서에 있는 실험 탐구에 블랭크 넣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블랭크를 넣으면서 과교론적 지식, 뭐 비고치기 이런 교육학적 지식도 사용을 하고 각각의 실험마다의 유의점을 다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차를 준비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왜냐면 저는 장수생이다 보니까 9, 2년 기출부터 봤어요. 지금 2020년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기출을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승연쌤이 말하시는 02년 기출부터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집도 승연쌤 것만 하다 보면 문제가 사실 너무 적어요. 300 몇 문제밖에 없어서 부담감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사람은 700문제 푸는데 나는 300문제다. 이런 부담감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승연쌤이 과거 기출문제를 아마 분석을 하셔서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문제로 또 따로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본 심화 모든 문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승연쌤이 주는 모든 문제는 다 풀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다 보면은 내가 물리를 잘 모르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떨어지신 분들 중에도 저보다 물리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 좀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은 올해는 운이 작용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약간 운도 준비가 돼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내년에 이런 합격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